자, 그리고 이분의 거의 시그니처 작품이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장욱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아, 진짜 동화적인 초현실주의죠. 소가 있고 한국적인 소, 그 한국적인 강아지 또 나왔어요. 아빠, 엄마, 자식, 요렇게 압축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수염 달린 거 봐서는 자신을 그린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들이랑도 좀 함께 하면서 미안함이 조금 수그러 들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진짜입니다. 장국진을 느끼려면 이 작품을 직관하셔야 돼요. 저도 나중에 하려고요. 그리고 굿즈샵에서 장국진 관련된 거 사시려면 이거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코미티에 나오는 마른 개처럼 보인다고 하시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가로수 위에 집이 왜 있을까? 그냥일 수도 있고 귀엽잖아요. 만약에 장국진 화백한테 인터뷰했다면요, 논리적인 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멋있는 답변도 안 했을 겁니다. 이분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없으신데 한편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구나, 뭔가 공감이 되는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또 무제라는 작품, 이 그림 보고 그 시를 쓰고 간단한 유화 같은 드로잉을 했던 후안미로의 그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연습장 같은 데에 아이처럼 막 색깔놀이 했던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스타일은 좀 다른데 모티브는 또 비슷합니다. 산, 뭐 새, 호암미료도 자주 그렸던 그 소재였죠. 지금처럼 국제화 시대였으면 호암미로와 뭔가 통했을 그런 분입니다. 호암미로보다는 술을 많이 드셨겠네요. 아, 이분 마요르카 가셔서 호암미로랑 술 한잔 하면서 그림 그리셨으면 배포 됐을 것 같아요. 호암미로는 흡연을 좋아했고 이분은 술을 좋아했죠. 물화일체네요. 그죠? 새와 산과 태양과 달과 나와 물화일체. 게다가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술과 물화일체인 거죠. 그래서 인터뷰 때 제자들이 오면 술 마시면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했나? 인터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억지로 멋있는 척 어려운 외계인의 언어를 하지도 않아서 더 좋아요. 철학적인 척하는 이런 어려운 말 안 하고 솔직하고 담백한데 그 안에 뭔가 오히려 더 철학적인 그리고 멋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풍경이란 작품, 요 남자는 자화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냇가가 나오는데 이분이 또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냐 하면 갑자기 기분 좋은 날 그냥 원래 이제 물놀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옷 벗고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고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들의 인터뷰 따르면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풍수지리적 명당이에요. 집 앞에 레드카펫. 자, 무제. 근데 이때부터 먹으로도 많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 드로잉 위주로 보면 이 드로잉에 필력이 있어요. 아이처럼 그리지만 이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고수인 거를 숨기지만 이게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드로잉. 예, 요때 이런 식의 드로잉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술을 마시면서 이런 드로잉 할 때는 주로 새벽에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먹그림은 주로 80년대 이후에 너무 귀여운 우리나라 순이 같은 캐릭터? 그 되게 재미있는 말씀 하셨는데 그림은 가장 정직하대요. 왜냐면 꾀를 부리면 꾀 부린 만큼 보이고 흉내 내면 흉내 낸 것처럼 보인다. 진짜 이 말이 좀 와닿는 게 뭐냐면 그림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유명하건 무명이건 간에 분명히 너무 과다하게 가치 평가된 작가들 보면 너무 대충 그렸다라는 게 느껴진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림이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림 모르니까 너무 발로 그린 것 같다, 너무 대충 그렸다라고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사람이 진짜 이거 막 그렸다, 생각 없이 막 그렸네, 날로 먹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정직하대요. 이게 말에 진짜 뭔가 다 담겨 있죠. 다 티 나니까 작가들 구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개떡 좀 그려놓고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말도 있어요. 겸손보다는 교만이 더 낫다. 교만한 게 겸손한 것보다 순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해 갈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최고다, 그림에 막 뭐 과시하는 게 막 있어요. 겉으로 행동은 딱 봐도 나 잘났다 이런 게 행동에 묻어나. 근데 말로는 되게 겸손한 인터뷰하는
제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닌 거야. 그림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말한 게 아닌가. 예, 용인 시절에 이 집을 신갈집이라 불렀대요. 여기도 시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작게 항상 그리셨다고 합니다. 이건 드로잉이죠. 유화를 그리더라도 땅바닥에서 쭈그려 앉아서 많이 그렸다고 하고,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교만이죠. 교육을 받아야 겸손하니 그 교육이 진심이 아니니. 진짜 그러네요. 겸손이라는 게 교육의 학습의 결과잖아요. 알고 보니 순수한 게 아니네요. 와, 설득되려고 그래. 아마도 본능적인 걸 추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림도 아카데믹한 거, 교육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원시 부족 같은 그런 드로잉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풍경. 특유의 장옥진 나무 또 나왔고, 특유의 붉은 땡땡이 태양 또 까치겠죠. 시골집. 아, 이게 까치고 둘 다 까치인지 모르겠는데 옷 벗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 그죠? 그 아이 그릴 때도 가장 원시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 같네요. 옷을 안 입힌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 보고 호환미로 감성이 또 느껴졌거든요. 이 까치에 가장 가깝게 또 그렸고, 아 근데 진짜 아이처럼 그렸는데 더 멋진 게 뭐냐면 유치하지가 않아요. 아이처럼 그리면 잘못하면 유치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감각적으로 보인다는 게 이분이 아 진짜 고수다 라는 거. 이분 너무 찬사를 보내나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솔직한 저의 감상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스스로 토속적이라는 한국적이란 말 한 적이 없다고. 이분의 제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이라고 하면 아 뭔가 심오한 세계, 우주의 막 이제 질서, 막 심오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옥진 화백은 소박하게 일상을 그렸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한국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세련된 그 감각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다. 억지로 나 한국적이야, 한복 안 입혀도 한국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절구통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약간 폴 클레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거 스타일은 다른데 그 감성이 비슷한 거예요. 알죠? 말 나온 김에 폴 클레 그림도 매력적이거든요. 폴 클레 그림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회수에 신경 써야 하는 이 현실, 이 현실과 타협해야 되잖아요. 또 이 어렵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 현실과 타협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아까부터 달은 파랗게 자주 묘사하네요. 태양은 붉게, 달은 파랗게, 달은 차가운 감성, 태양은 빨간 감성, 뜨거운 감성, 이런 거죠. 집을 나무 위에 왜 그릴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서 각자 상상의 영역이죠. 나무가 하나의 우주가 아닐까요? 그럼 여기에 집들이 있고 그 중심에 새가 있네요. 새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보다.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죠? 사람 사는 거는 자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감성을 보면 또 청기사파가 생각이 나요. 청기사파와 시대도 비슷합니다. 그 연도는 다르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아주 그 동화적인 감성으로 녹여낸 게 청기사파니까, 그걸 아주 날카롭게 그려낸 게 다리파이기도 하고, 가족을 낳고 싶지만 못함에 대한 그 욕구?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무 안에 이게 자신의 집일 수도 있겠네요. 자신만의 유니버스예요. 이게 나무가 자신만의 유니버스. 그 유니버스 안에 새가 자신인 거지. 가족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고, 아 그런 느낌? 투탁이 딱 있는 거 봐서. 그리고 이때부터 무중력 상태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작업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약간의 그 샤갈의 느낌도 나더라고요. 근데 샤갈보다 더 한국적인,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호감이에요. 왜냐면 샤갈이 은근 잔혹하게 그린 게 있거든요. 잔혹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뭐 그건 취향 문제긴 하지만. 자, 이게 유작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 자신을 갈아서 모든 걸 예술에 바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이런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죽는 날까지 그림 위에서 써버리겠다. 근데 이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 그 그림도 그렇고 인터뷰나 지인의 그 말씀, 이분이 사셨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 진짜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오래 사시려고 건강 관리했으면 술 며칠 굶고 술만 드시진 않았겠죠.
아, 아내분이 얼마나 그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그래서 보살인 것 같아요. 남는 시간은 술로 휴식하면서 내가 오로지 확고하게 알고 믿는 것은 이것뿐이다. 자신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죠. 그림으로. 보세요. 공중부양한 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자화상이지 않을까. 이분은 서양으로 따지면요. 앞에 세인트 우진이 나와야 돼요. 세인트. 산 우진. 세인트 우진. 그리고 성자죠, 거의. 예술계의 그 성자, 성인. 거의 그런 도를 닦는 경지에 오른 그런 분이십니다. 특유의 욱진 나무는 또 나오고요. 그죠? 모든 걸 초월한 듯한 사람이 나옵니다. 의미하는 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자신의 마지막을 약간 예견한 듯한 그림 같지는 않나요? 그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멀쩡하게 점심까지 다 드셨는데 그 원래부터 천식을 앓긴 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결국 이제 고질병이었던 천식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 1990년도에 유아가 80여 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만약에 크게 그리셨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 거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파나를 포함한 여러 드로잉, 그 외의 작품은 1200여 점 정도. 그래서 이분이 맨날 막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는요, 그림을 또 못 그릴 때도 많았대요. 모든 걸 초월한 화가. 멋진 장국진 그 화백. 저는 이분의 그 감각이라든지 그 한국적인 정서, 저는 요즘에 단색화가 좀 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백들 중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분은 저평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은 재조명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유명하지만 다른 그 기반기 화백 이상으로 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양주. 그 경치도 좋대요. 주변에 이쁜 카페도 있고 한번 힐링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33세면 이 시대로 따지면 그 짧은 생은 아니시죠, 그죠? 그렇게 술로 오랜 시간을 버텼는데 근데 이분의 표정 보면 이게 인상에서 딱 보이면 좀 낙천적인 표정 아닌가요? 그나마 그 천식을 고질병을 앓고 술로 인생을 뭐 버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오래 사신 게 아닌가. 딱 봐도 건강 관리 전혀 1도 안 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유튜브는 예측을 할 수 없다. 유튜브 알고리즘 반응이 예술입니다. 요즘 매일 올리고 있는데 다시 유튜브 또 노출 안 되고 구독자 수 안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명 뭐 오르고 막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아무튼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밤 되세요가 아니라 즐거운 저녁 되세요. 부에나스 노체스가 아니라 부에나스 따르데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여러분 라방 다시 보시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하시고 안녕.